이 PC에서 스마트폰으로의 패러다임 전환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디바이스, IT 시장의 핵심이 되는 이 세 가지 단어에 대한 패권을 쥐고 있던 거대 제국들이 모두 신흥 세력에 패배한 사건으로 평가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구글에게, 노키아는 삼성과 애플에게, 그리고 인텔은 퀄컴과 삼성, 그리고 그 밖의 팹리스 기업들에게 말입니다. 이 중 오늘 이야기와 관련해 이 로직 반도체 시장과 관련한 결론을 두고 사실 여러 가지 이유들을 찾을 수 있겠는데 그중 가장 널리 알려진 설명을 하나 가져와 보자면 ARM은 저전력에 강하고 인텔과 AMD와 같은 x86 진영은 성능은 좋지만 저전력이 불리하기 때문에 스마트폰과 같은 한정된 전력으로 최대의 성능을 뽑아내야 하는 플랫폼에서는 ARM이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같은 결론에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우선 잠시 그 이야기들은 남겨두고 이후 우리가 정리해볼 만한 부분은 그렇게 패러다임 전쟁에 패배한 기성 진영들 중 노키아만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남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은 여전히 시장 유력 기업으로 2023년에도 건재하다는 점인데요. 그 배경으로 첫 번째 이유는 비록 이들은 스마트폰 시장에서 패배했지만 여전히 그 스마트폰 시장만큼 거대한 PC 시장에서 그들의 위치를 굳건히 지켰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 서버 클라우드라는 스마트폰 다음 시장을 정확히 캐치하고 해당 시장을 성공적으로 선점해냈다는 것을 들 수 있겠죠. 물론 최근의 거시경제 이슈들 또 미중 무역 전쟁의 여파 등으로 이 클라우드 서버 시장이 극심한 악재가 낀 상황이지만 기본적으로 이 수요들은 매몰된 것이 아니라 연기된 것이라는 것. 결국 어떤 시기에 어떤 형태로든 다시 시장에 등장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거대 언어 모델의 등장 이후 특히 이 서버 클라우드 시장에 추가 수요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인텔이 앞으로 잘 될 것이다. 이런 식의 결론은 곤란하겠죠. 현재 서버 클라우드 시장을 두고 분명 인텔은 성공적으로 시장을 선점해낸 상황이지만 반드시 인텔이 답을 찾아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패러다임 전환기 때 한 번 이미 인텔이 경험했던 것. 지금 인텔에게 있어 가장 위협적인 시나리오. 다시 ARM 진영이 이 클라우드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죠. 저전력에 강한 ARM 아키텍처를 어마어마한 수로 집적시켜 엄청난 개수의 스레드를 갖게 되고 이를 통해 ARM 진영의 상대적 단점으로 지적되는 성능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며 ARM 진영은 그들이 가진 저전력의 강점을 고성능이라는 단어로 치환해낼 수 있게 되었죠. 그러자 수많은 기업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자체 칩의 개발에 나선 상황인데요. 그런데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왜 진작 ARM 진영은 이러한 접근법을 취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코어를 무작정 늘려봤자 실제 성능이 그만큼 늘지 않기 때문이죠. 보통은 암달의 법칙과 함께 설명하는데요. 프로그램이 항상 모든 코어를 한꺼번에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코어를 늘리면 늘릴수록 오히려 코어 대비 효율 상상 폭은 반대로 계속해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듀얼 코어가 무조건 2배 빠르고 쿼드 코어가 무조건 4배 빠르지 않는 그 당연한 결론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죠.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이 모든 코어의 자원을 풀로 사용하는 경우가 드물고 초고사양의 게임을 돌리는 경우 정도가 이 자원을 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되는데 이마저도 프로그래밍 단계에서부터 멀티코어 활용을 전제로 만든 일부 컨텐츠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시장에서는 어떨까요? 태생부터 병렬 연산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지는 AI 슈퍼컴퓨팅 영역은 두말할 나위 없고 엄청난 수의 개별 워크로드를 대응하기 위해 컴퓨팅 파워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하는 클라우드의 특성은 암달의 법칙이 설명하던 이 멀티코어 효용 체감의 문제를 해결해주죠. 바로 이런 이유로 이 멀티코어라는 접근법을 두고 PC 시장과 클라우드 시장에서는 완벽히 다른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그렇게 저전력에 강한 ARM 아키텍처를 어마어마한 수로 집적시켜 엄청난 개수의 스레드를 갖게 되고 이를 통해 ARM 진영의 상대적 단점으로 지적되는 성능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며 그들이 가진 저전력의 강점을 고성능이라는 단어로 온전히 치환해낼 수 있게 된 ARM 진영. 그리고 그들이 이 서버 시장을 향해 본격적인 침공을 선언한 오늘날 x86 진영에는 두 번째 공습 경보가 울리고 있습니다. 멀티코어를 앞세워 서버 시장으로의 북진에 나선 ARM. 그렇다면 이에 맞선 x86 진영은 어떠한 해답이 있을까요? x86 진영의 두 기둥 AMD와 인텔 중 기본적으로 AMD는 ARM만큼 아니 어쩌면 ARM보다 더 먼저 멀티코어 전략을 채택한 진영이라고 봐도 무리가 아니죠. 적절한 다이 크기, 적절한 트랜지스터 수에서 젠코어를 디자인하고 이 젠코어를 가장 효율적으로 중첩시키는 방법에 대해 고민한 AMD. 그리고 아마도 그러한 AMD의 멀티코어 전략이 가장 돋보이게 될 곳이 바로 이 서버 클라우드 시장이라는 것. AMD는 이미 3년 전인 2세대 에픽 로마의 시대에 이미 64개까지
가지의 코어를 집적시키면서 강력한 멀티코어 성능을 표방했는데 수십 년을 두고 켜켜이 쌓여진 그야말로 거대한 레거시의 세계. 그래서 한번 선택한 플랫폼을 여간해선 바꾸기 어려운 이 서버 시장에서 AMD가 이미 시장을 선점한 인텔에 맞서 점유율을 소폭이나마 끌어올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배경들을 두고 벌어진 일이 되겠죠. 세계 500대 슈퍼컴퓨터의 이름에 점점 더 많이 AMD의 이름이 새겨지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은 4세대 에픽의 시대, AMD는 무려 128코어의 라인업을 준비 중입니다. 이 엄청난 코어의 수와 함께 이 AMD의 서버 전략에서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하는 포인트가 분화하고 있는 라인업의 양태인데요. 극도로 한정된 TSMC의 캐파 할당분을 가지고 운영 전략을 꾸려야 하는 AMD임에도 이 클라우드 시장을 위해 무려 4개의 라인업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 AMD는 클라우드의 미래에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멀티코어로 클라우드 시장 침공에 나선 두 진영, 그리고 이제 인텔의 이야기가 남았는데요. 이야기는 우선 인텔의 초저전력 CPU 아톰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펜티엄을 이을 리브랜딩 작업에 돌입한 인텔은 2003년 코어 시리즈를 내놓게 되는데요. 바로 그 하단부에 기존의 펜티엄이 자리하면서 코어 시리즈가 기존의 펜티엄에서 한 단계 진화된 프로세서라는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시장에 던지고 코어 시리즈에는 프리미엄 이미지를 부여하는 전략. 이 코어 시리즈를 중심으로 상단으로는 제온과 아이테니엄을 통해 전문가 서버 시장을 공략하고 하단부에는 이 코어의 캐시 부분을 줄여 만든 보급형 제품 셀러론이 가세하며 최상단 서버 시장에서 메인스트림 보급형으로 이어지는 라인업이 완성되죠.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아래에 위치한 라인업 혹시 알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2000년대 그때 저와 같은 가난한 대학생들에게 축복과도 같았던 이름, 그렇습니다. 넷북의 심장 아톰 프로세서죠. 물론 공정과 아키텍처의 진화, 배터리 용량의 증가, 관리 기술의 발전 등을 통해 이제 메인스트림급 CPU에서도 저전력, 고기동성의 노트북을 만들 수 있게 된 지금 아톰과 같은 초저전력 CPU는 대중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있지만 아톰의 시간까지 멈춰버린 것은 아닙니다. 꾸준히 초저전력 아키텍처 개발을 이어온 인텔, 그리고 지난 12세대에서 인텔은 이 아톰의 초저전력 아키텍처를 통해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는데요. 이 초저전력 코어를 일반 코어와 함께 병행 지용하는 하이브리드 코어 시스템. 물론 이러한 접근법이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암 진영의 경우 이미 10여 년 전부터 빅리틀 구조의 코어 구성을 가져갔죠. 핵심은 어쩌면 가장 뒤처져 있던, 그래서 인텔의 약점으로 지적되던 이 멀티코어라는 방향성을 관련해 드디어 인텔 진영에서도 해답이 제시되었다는 것. 기본적으로 코어를 디자인할 때 여러 가지 방향성이 있는데 문제는 서로 간의 트레이드오프 관계이기 때문에 보통은 상반된 두 방향성의 태엽점을 찾아 적당한 수준의 퍼포먼스점을 찾죠. 하지만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통해 비효율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영역으로 성능이 최대화된 두 개의 이종 코어 조합을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이 이종 코어의 조합이 주는 이점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데요. P코어만을 가지고 코어를 구성했을 때 12개의 코어, 24개의 스레드를 갖게 되지만 이종 코어 조합을 통해 구성하게 되면 32개의 스레드를 갖게 되는 모습. 최적화된 하이브리드 구조, 더 많은 스레드까지. 그리고 혹시 여기까지 이야기들을 듣고 인텔의 다음 행보에 짐작이 가는 분들 계신가요? 여기서 도출되는 단어, 그렇습니다. 서버, AI 시장을 향해 도전장을 내민 암 진영, 그리고 그 무섭고 또 위협적인 전략에 맞서 인텔이 준비하는 카운터. 이어지는 이야기는 AI 클라우드 시장 방어전을 준비하고 있는 인텔의 비밀무기 시에라 포레스트로 이어집니다. 현세대 사파이어 레피즈와 조만간 등장할 에메랄드 레피즈까지를 이글 스트림으로 구분하고 그 다음 세대부터 새로운 플랫폼인 버치 스트림의 세대가 시작되는데 이 플랫폼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가장 큰 특징 하나를 꼽아보자면 바로 소켓의 변화죠. 좌측이 현세대의 이글 스트림의 소켓인 4677, 우측이 버치 스트림의 7529입니다. 컨택의 개수를 나타내는 이 소켓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드디어 인텔 진영의 플랫폼에도 거대 소켓이 채용되는 모습인데 에픽의 차세대 소켓인 SP5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인텔의 소켓이 AMD만큼 큰 시대가 찾아오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마치 도전자들의 전유물처럼 착각되기까지 하던 그 무기가 인텔의 손에 쥐어지는 시간. 이 새로운 소켓의 크기를 근거로 예상해보면 충분히 100개 전후의 코어 수를 갖춘 제온의 출시가 기대되는데요. 여기까지의 이야기만으로도 충분히 기대해볼만 하죠.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최근 대부분의 인텔 관련 이야기들이 써니쿠브, 랩터코브, 그리고 앞으로 등장할 레드우드 코브와 같은 P코어에 대한 이야기에 집중되어 있지만 사실 현재 인텔이 만들어놓은 아키텍처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이 바로 이 인텔의 E코어라는 것, 제 주변 엔지니어들의 일관된 주장인데 전성비가 아주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것이죠. 오늘 이야기와 관련해 주목해볼 만한 부분은 현재 이 2코어의 크기가 대략 P코어의 3분의 1, 4분의 1 크기라는 것, 그리고 인텔이 이 2코어만으로 구성된 새로운 재혼을 준비 중이라는 것. 이 이야기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대략적인 계산이 되시나요? 7529 소켓에 이 인텔의 2코어가 빼곡히 들어가 만들어지는 프로세서, 슈퍼 멀티코어 제온 시에라 포레스트와 클리어워터 포레스트입니다. 핵심은 단순히 이 코어의 숫자가 아니라 이들 간에 벌어지고 있는 전략 싸움, 그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겠죠. 초저전력 코어, 그리고 그 코어를 엄청난 수로 집적시켜 만들어낸 멀티코어 솔루션으로 클라우드 시장을 공략해오고 있는 ARM, 그리고 시에라 포레스트와 이어 등장하게 될 클리어워터 포레스트는 그들이 내놓은 전략 방향 그대로 카운터를 준비하고 있는 인텔의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텔은 단순히 경쟁자들의 멀티코어 전략을 뒤늦게 따라하는 것을 넘어 아예 이 멀티코어에서 가장 강력한 진영이 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 물론 오늘의 이야기가 세 진영 중 인텔이 무조건 이길 것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전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밝힙니다. 지금 인텔은 경쟁 앞에 직면해 있고 그래서 결코 쉽지 않을 여러 가지 목표들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반대로 그런 이유로 IT 시장의 미래가 궁금한 분들이라면 이 인텔의 이야기는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볼 만한 이야기일 거라 확신합니다. 그들이 제시한 목표가 실현이 되든 실현이 되지 않든 IT 시장엔 엄청난 변화가 찾아올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이야기들 중 하나가 오늘 이야기 나눈 슈퍼 멀티코어 제온, 바로 시에라 포레스트와 클리어워터 포레스트입니다. 2000년대 그때 저와 같은 가난한 대학생들에게 축복과도 같았던 이름, 물론 그 이후로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서서히 잊혀져 갔고 지금 누군가는 실패라는 단어로 그 이름을 기억할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아직 아톰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초저전력 아키텍처, 그리고 멀티코어로 서버 시장 진격에 나선 도전자들, 그리고 그들이 준비한 메커니즘 그대로 카운터 펀치를 준비하고 있는 인텔, 설레는 마음으로 아톰이 만들어 나갈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지금까지 인텔이 준비하고 있는 슈퍼 멀티코어 프로세서 시에라 포레스트의 이야기였습니다.